자, 여기서 생산해서 EU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이집트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배출량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럽연합인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EU의 메탄 규제안 합의, EC 환경단체에선 후퇴한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기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EU발로 그 가스 가격 상한제라든지 CBAM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합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탄 규제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지난 19일에 합의한 석유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관련 규칙을 두고 EU 집행위원회 운동가들은 애초 규칙의 야망을 축소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집행위는 화석연료 산업의 메탄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2030년 배출량을 약 30% 줄인다는 약속에 맞춘 규정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네, 메탄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이산화탄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메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스라든지 이제 LNG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요. 이 운송가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는데 메탄이 누출되면 이제 대기권에 도달한 다음에 20년간 이산화탄소의 80배가 넘는 지구 온난화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장기간 꾸준히 환경 파괴 효과를 낸다면 메탄은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파괴력 있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메탄 관련해서 그 가스 누출 관련한 기사도 임팩트온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코의 산업 및 무역부 요제프 시켈라 장관은 지난 19일 EU 27개국 장관들이 모인 EU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라며 현재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GHG 가운데 약 30%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시켈라 장관은 규제가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따라 유럽의 약속 이행에 도움이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라는 것 작년에 COP26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제 COP26에 참가국들이 서약을 한 것이죠. 메탄을 줄이겠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이게 실행 자체가 참 쉽지가 않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안이라는 게 이 메탄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집행위 위원인 카드리 심슨은 평범한 접근법으로는 메탄 통제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슨 집행위원은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일관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메탄 규제를 내놓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비판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규칙을 좀 간소화했다. 보시면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규제가 화석연료 산업에서 배출한 메탄의 양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MRV죠.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를 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 이 MRV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MRV를 통해서 메탄의 배출이 어디서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검증을 합니다. 이 메탄 관련해서 이 메탄이 누출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검증 주기를 3개월마다 했어야 됐는데 이걸 6개월로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책 조항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번 규제로 개정된 검출 및 수리 한계치는 적은 누출의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상당한 양의 누출을 우선 해결하는 효율성 향상.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매년 이런 검증 주기를 짧게 함으로써 정말 세밀한 누출까지 보기보다는 지금 도입되는 단계니까 좀 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많이 도입을 하게 해가지고 큰 누출들을 좀 막아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해상 유정과 가스정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물은 대기권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측정한 방법론도 마련되지 않았고 하는 이유에서 또 메탄 배출량 측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룩셈부르크의 클로드 투르메스 장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룩셈부르크 장관인데요. 기후 전문가들이 EU가 이토록 야망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하는 유럽이 어떻게 메탄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메탄 LNG와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위기이고 또
가스를 수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머뭇머뭇하는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룩셈부르크의 장관은 메탄 누출을 막으면 또 잠재적으로 EU 시장의 가스 손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 수입 자원의 메탄 배출을 살펴봐야 된다. 보시면 EU가 수입하는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까지 추적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EU 시장은 경탄 소비량이 70%, 석유 소비량이 97%, 천연가스 소비량이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탄 배출의 범위나 원산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지금 유렉티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메탄 서약을 발표해서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양을 수입하는 상황 속에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깜이 누출 못 잡나. 그래서 독일이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EU 집행위가 다음번 규제 개정에서 EU에 수출하는 국가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그리고 그 영향을 조사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개정안에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메탄 누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 집행위는 규제를 연장할, 어쨌든 좀 확대하고 좀 개정할 방안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의 스벤기굴 장관은 메탄 누출은 수입품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S&P 글로벌 분석에서는 유럽의 6개 주요 수출 지역에서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면 800억 입방미터 이상의 메탄을 포획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심지어 탄소 배출권처럼 메탄을 포획해서 시장에서 수익도 낼 수가 있다. 돈도 되니까 이거 하는 게 나름 이 돈이 되면 이 에너지 위기에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솔루션을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 연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자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럽의회가 이번에 합의한 규제를 적용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EU 국가들과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발견했던 건데 이제 이집트가 지금 이제 EU가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던 가스를 이제 차단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이제 수요가 지금 EU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사용량이 필요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보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스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 이집트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곳 중에. 이집트에서 수출되는 양이 확 늘어가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메탈 배출량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량도 막 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즉,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EU가,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돼서 여기서 사용이 되면 당연히 이집트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생산해서 EU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이집트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배출량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럽연합인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또 보호무역주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CBAM 같은 것도 사실상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책임들, 가스 이제 메탄 규제안에서도 이런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 이제 발효가 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